어제는 횡단보도를 건너던 여성 3명이 승용차에 치여 숨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승용차를 몰던 운전자는 80대 노인이었는데 빨간불이 켜졌는데도 멈추지 않고 달리다가 이런 참변을 일으킨 걸로 조사됐습니다. 횡단보도 신호등에 파란불이 켜지고 보행자 여성 3명이 나란히 길을 건넙니다. 이들이 횡단보도 중간 지점까지 갔을 즈음 승용차 한 대가 멈추지 않고 빠른 속도로 그대로 들이받습니다. 이후 승용차에서 내린 운전자가 천천히 피해자들에게 걸어가는 모습도 CCTV에 포착됐습니다. 어제 아침 7시쯤 강원도 춘천의 한 도로에서 벌어진 끔찍한 사고입니다. 이 사고로 보행자 3명 모두 숨졌습니다. 피해자들은 근처 교회에서 함께 새벽 기도를 마친 후 집으로 돌아가다가 참변을 당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다 울고 막 난리가 났지. 지금 주저앉지. 너무 좋은 분들이었기 때문에. 승용차를 운전한 건 82살 노인이었습니다. 보행자를 보지 못했다고 경찰 조사에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사고 당시 술에 취하지도 않았고 다른 범죄 전력도 없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이 80대 운전자가 사고 직전에도 신호를 위반한 것으로 보고 과속과 운전 미숙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 3월에도 트럭을 몰던 70대 고령의 운전자가 줄 서 있는 사람들을 덮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인명피해는 컸습니다. 이 사고로 4명이 숨지고 16명이 다쳤는데요. 당시 70대 운전자는 브레이크를 밟으려다 실수로 가속 페달을 밟았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지난 3월 전북 순창의 한 농협 주차장입니다. 조합장 투표를 하러 온 주민들이 길게 줄을 서 있는데요. 갑자기 화물차 한 대가 빠른 속도로 사람들을 덮칩니다. 놀랬죠. 여기 사람들은 다 놀래버렸지. 사람들이 거기 한두 당 아니고 다 넘어가서 깔려있는데 뭐 움직인 사람이 별로 없고. 이 사고로 4명이 숨지고 16명이 다쳤습니다. 사고를 낸 1톤 트럭 운전자는 70대 남성이었는데 브레이크를 밟으려다 실수로 가속 페달을 3개 밟으면서 사고를 낸 걸로 조사됐습니다. 지난 2021년엔 부산의 한 대형마트 지상 5층 주차장에서 택시 한 대가 건물 벽을 뚫고 20m 아래 도로로 추락했습니다. 이 사고 충격으로 70대 택시 운전자가 숨졌고 7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습니다. 사고 원인을 조사한 경찰은 택시 운전자의 조작 과실이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최근 이렇게 고령 운전자들이 교통사고를 내는 일이 늘고 있습니다. 실제로 조사 결과도 나왔는데요. 지난 2017년부터 5년 동안 전체 교통사고 건수는 6% 줄었는데 65세 이상의 고령 운전자의 사고는 이렇게 20%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또 고령 운전자로 인해 사망한 사고 비율도 10년 사이에 2배 가까이 증가한 걸로 조사됐습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연구 결과 고령 운전자들은 정지 상태에서 출발하거나 갑자기 진로 방향을 바꿀 때 젊은 운전자보다 더 위험한 행동을 보인 걸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각 지자체가 고령 운전자들로부터 면허증을 자진 반납받고 있지만 지난해 반납률은 겨우 2%에 그쳤습니다. 앞으로 인구가 고령화되면서 고령 운전자도 크게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고령 운전자의 운전 능력을 평가해서 조건부 면허를 도입하자는 목소리도 나오는데요. 더 큰 사고가 일어나기 전에 안전 대책을 마련하는 게 시급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뉴빌더 전연남이었습니다. 손님이 가득 찬 식당에 갑자기 흰색 승용차가 들이닥칩니다. 인근 주차장에서 나온 차량이 보행자 3명을 치고 식당으로 돌진해 모두 8명이 다쳤습니다. 지난 8일 전북 순창에서도 트럭이 농협 조합장 투표를 하려고 줄 서 있던 주민을 덮쳐 4명이 숨지고 16명이 다쳤습니다. 두 사고 모두 운전자가 70대 고령에 가속 페달과 브레이크를 착각해 사고를 냈다는 진술까지 똑같았습니다. 지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전체 교통사고 건수는 6% 줄었지만 고령 운전자로 분류되는 65세 이상 운전자의 사고는 20%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교통사고 사망자 가운데 65세 이상 운전자 사고 비율도 매년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정부와 지자체는 교통비 등을 지원하며 운전면허 자진 반납을 촉구하고 있지만 반납률은 2%에 불과합니다. 이동수단에 대한 고민이 큰데 특히 대중교통 사정이 열악한 시골에선 자동차 말고는 사실상 대안이 없습니다. 내가 안 넘어가. 버스가. 농협도 저 넘어 있거든. 면사무소도 저 넘어 있고. 그러니까는 가기가 불편해. 널. 국토부는 운전 능력에 따라 야간 운전이나 고속도로 운전을 금지하는 등의 조건부 면허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시력과 청력 등 기본 검사만 하는 현행 적성 검사를 실제 운전 능력 평가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모든 고령 운전자들을 획일적으로 조건부 운전면허를 부여하기보다는 운전을 하면 사고 가능성이 높은 운전자를 분류할 수 있는 실제적인 시스템이 마련되는 게 핵심이거든요. 실제로 일본에서는 최근 3년간 교통법규 위반 기록이 있는 고령 운전자는 기능 시험을 다시 봐야 하고 덴마크와 뉴질랜드에서도 실제 운전 능력 시험에 합격해야 면허 갱신이 가능합니다. SBS 김영래입니다. 친절한 경제 시간입니다. 한지연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고령자 운전면허 반납제도 관련된 소식이네요. 네. 먼저 고령 운전자들의 사고 비율이 좀 높다고요. 네, 지난해 고령 운전자 사고가 5만 6천 건이었는데요. 전체 중 28%입니다. 사망 사고로만 따지면 이거보다 더 많아서 37%나 됐습니다. 고령 운전자 비율이 11.9%인 걸 감안하면 사고 비율이 훨씬 높죠. 지난해 12월 할머니와 18개월 손녀가 치여 숨졌던 사고, 이후 나흘 만에 발생한 편의점 돌진 사고, 또 가장 최근인 지난달 18일 휴게소 내 사고 모두 운전자가 7, 80대로 고령이었습니다. 특히 한 운전자는 엑셀과 브레이크가 헷갈렸다, 이렇게 경찰 조사에서 진술했는데요. 이렇게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인지 능력이 떨어집니다. 특히 이 물체를 파악하는 능력인 정지 시력도 줄어서 교통사고로 이어질 여지가 많습니다. 한국교통연구원 조사 결과 정지 시력은 40살부터 나빠져서 60대에는 30대의 80%까지 떨어졌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고령 운전자 면허제 반납 제도라는 게 있는데 네. 실제로 반납하시는 어르신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면서요? 네, 2018년 부산을 시작으로 전국 지자체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면허 반납 연령 기준은 지자체마다 다르긴 한데 우리나라 고령 기준인 65세 이상으로 봤을 때 전국 평균 반납률이 2.1%에 불과합니다. 왜 이렇게 저조한가 봤더니 먼저 노인들이 일거리로 운송업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아서입니다.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나이 들어도 계속 돈을 벌어야 하는데 상대적으로 진입이 쉬운 택시나 버스 같은 운송업에 많이 진출하게 되는 겁니다. 일상생활에서도 이 면허를 반납하면 당장 이동이 불편해지죠. 특히 농촌에선 마땅한 대체 교통수단이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때문에 현재 면허를 반납하면 주는 교통비나 지역 상품권 혜택 수준으론 반납률을 높이기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혜택을 늘린 지자체들이 좀 있네요. 근데 이런 지자체 보니까 좀 늘긴 늘었어요, 반납률이. 네, 이 전남을 좀 예를 들어보면요. 이 작년까지 일괄적으로 10만 원 상당의 인센티브를 주던 걸 올해부터는 5배인 최고 50만 원에다 식당이나 병원 같은 데서 이 최대 30% 할인 혜택도 받게 했더니 반납 실적이 확 올라갔습니다. 70세 이상이 자진 반납 실적은 2019년 1,030명이었던 게 2배가 훌쩍 넘어서 올해 9월 말 기준 2,240명까지 올라갔습니다. 특히 최대 50만 원까지 인상했던 전남 순천시는 지난 한 해 256명이었지만 금액을 올린 지난 1, 2월 1년 실적보다 많은 276명이 몰렸습니다. 문제는 이 예산이죠. 실적은 높여놨지만 예산이 바닥나서 더 이상 접수를 못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난 9월 추경에서 1,100만 원이 확보가 되면서 일주일 동안 22명만 더 받고 종료됐습니다. 이렇게 수요 예측을 잘못한 지자체가 많았는데요. 광양시와 구례군, 곡성군과 한평군이 예산이 동이 나서 내년에 다시 신청을 받을 예정입니다.
해외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네, 해외에선 좀 더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었는데요. 먼저 이 가까운 일본에선 면허 반납 뒤 2년간은 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고요. 기업 통근버스 합승 같은 대체 수단도 마련했습니다. 고령자들이 면허 갱신할 때 검사 내용도 풍부해지고 있습니다. 일본은 올 5월부터 치매 검사까지 하도록 했고요. 미국도 이 여러 주에서 시력 검사와 적성 검사를 합니다. 일부 주에서는 이 건강 이상이나 교통법규 미준수 경우에 운전을 제한하는 제도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 일본과 독일, 호주에서 이미 시행 중인 조건부 운전면허 제도는 우리도 2025년까지 도입한다는 게 목표인데요. 고령자가 운전할 수 있는 장소나 운전 가능한 시간을 미리 정해두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 낮에만 운전하게 한다거나 고속도로 운행을 제한하거나 하는 겁니다. 이 제도가 이 고령 운전자들의 이동권은 보장하면서 이 사고를 줄일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